안경을 벗으려고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다시 안경을 쓰라고 한다든지 극단적으로는 각막 이식까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오스 안과의 양희정 원장입니다. 저희 이오스 안과가 투데이 라섹으로도 유명하지만 렌즈 삽입술로도 유명한데요. 렌즈 삽입술 하면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부작용이실 건데요. 부작용 후기들을 실제로 찾아보면서 예방법과 병원 선택법까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동공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공이 커져 있는 상태로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강한 빛이 한꺼번에 눈 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눈부심이 심할 거고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렌즈에 구멍이 없는 렌즈를 삽입을 하게 되면은 눈 속 방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급격하게 안압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홍채에 구멍을 뚫어주는 홍채 절개술을 먼저 시행을 해야 합니다. 홍채 절개를 한 자리가 막히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사례처럼 동공이 마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지금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즘에 쓰는 렌즈들인데 이렇게 렌즈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렌즈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따로 홍채 절개를 하지 않아도 눈에 자극 없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오스 안과에서는 이보 렌즈를 8년 전부터 사용한 이래로 렌즈 삽입술로 인한 백내장, 녹내장, 동공 마비와 같은 부정적인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선택을 하실 때 방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쭤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피세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많이 줄어들게 되면 각막 혼탁이나 각막 부종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법에는 홍채 앞쪽의 렌즈를 고정하는 전방 삽입이 있고요. 홍채 뒤쪽의 렌즈를 삽입하는 후방 삽입이 있는데요. 사례자분은 전방 삽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채와 각막 사이 공간을 전방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방의 부피와 깊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깊이가 감소하다 보면 홍채 앞쪽에 걸려있는 렌즈가 자꾸 각막 내피에 닿게 되면서 각막 내피 세포 감소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생리적인 감소 외에도 눈을 자꾸 비비는 습관이 홍채 앞쪽 렌즈와 각막 내피를 접촉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각막 내피 세포가 정상 수치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각막 이식까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방 삽입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방 삽입이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방 렌즈 삽입술은 각막 내피 세포 감소와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오스 안과에서도 후방 렌즈 삽입술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수술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수술 전에 내피 세포 숫자가 2,937개 정도 되는 분이 있으셨는데 5년 후에 검사를 진행했을 때 2,862개가 나왔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1년에 0.5%씩 생리적인 감소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매년 사후 검진을 통해서 내피세포 숫자를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려고 기껏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다시 안경을 쓰라고 한다든지 라섹 수술 한번 또 하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난시를 교정하는 게 아무래도 근시만 교정하는 렌즈 삽입술보다 고난이도 수술이 되기 때문에 근시는 렌즈 삽입술로 교정을 하고 잔여 난시에 대해서는 안경 착용을 권유를 하고 혹은 6개월 있다가 잔여 난시는 라섹으로 깎자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편한 선택은 절대 아니죠.
비싼 비용을 들여서 렌즈 삽입술 수술을 했는데 난시를 교정하지 않게 되면은 시야에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을 볼 때 겹쳐 보일 거고, 그리고 이미지가 막 흔들려 보이기도 할 거고요. 그렇다고 라섹을 추가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멀쩡한 각막을 또 깎아야 되고, 통증도 당연히 있을 거고, 회복 기간도 다시 길어질 거고, 그러면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장점들이 사라지는 거죠. 난시축을 맞추는 게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렌즈 삽입술은 라섹과 달리 모든 과정이 의사의 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팁은 무조건 술기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난시 교정 ICL이 도입된 이후 20년 이상 꾸준히 수술을 해오고 계신 광노은 원장님도 계시고요. 고난이도 수술을 2,000건 이상 수술을 한 의사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생각하시고 있는 병원이 있으시면은 난시 교정 ICL을 수술한 건수라든지 난시 교정 정확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팁은 수술 전 검사 과정을 확인하는 건데요. 오차 없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한 검사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1도의 오차도 예방하기 위해서 3D 공간 측정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ORB 스캔, 비잔테 OCT, 캘리퍼 이 세 가지 방법을 반복해서 측정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후기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꿀팁을 총정리해서 띄워드릴 거거든요. 놓치지 말고 캡처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